여기에 대응하는 프론트에 대응하는 백엔드 코드 만들게요. 스프링 푸트 프로젝트 만들 거고요. 그죠? 자, 뭐 제가 이거 워크스페이스는 스위칭 할게요. 그래서 그 아더에다가 저희 거가 지금 보드인가요? 보드이고요. 여기다가 한번 이 폴더 내에다가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일단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B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AWS DB 쓸 거고요. 기본 정보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프로젝트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볼 거예요. 설명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WS DB 접속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금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터널링 처리했잖아요. 맞죠? 터널링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하는 내용들은 제가 기세에다가 올려드리면서 리소스만 제가 올리지 않도록 할 거니까 해당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프로젝트 스타터로 만들 거고요. 네. 이름은 제가 백엔드니까 여기는 API 서버잖아요. 그죠? 프론트엔드 그 백엔드라고 할까요? 그냥 아니면 API라고 할까요? 백엔드 API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죠? 예. 백 API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API라고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보드 프로젝트인데 그러지? BOARD?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하다 그지? 보드.com BOARD 하긴 애매하고 어쨌든 좋아요. 그냥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보드.com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도 보드.com의 API 이렇게 아티팩트 만들 거고요. 네, 여기도 백 API 부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 버전이고요. 자, 그레이드를 이용할 거고요. 그레이드를 그룹이 이용할 겁니다. 자반 패킹은 자료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버전인 21버전이 LTS 버전이니까 이걸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17이든 24든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랭귀지는 네, 여러가지 있지만 네, 자바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뭐 여기 있는 거는 3.4 해도 되고 스납샷이나 현재 개발하고 있는 버전 말고 일단 최신 버전을 일단은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한 툴, 그 다음에 럼보 그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 이제 컴피그 쓰긴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데이터 JPA 이용해서 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DB 쓸 거기 때문에 마리아DB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DB로 진행할 겁니다. 두 개 넣고요. 나중에 이거 마이바티스까지 같이 설정하면 좋겠긴 하겠지만 지금은 JPA 기반으로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네, 나중에 마리아DB 프레임워크까지 여기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까지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프링 웹 이거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터널링을 하기 위한 정보들은 추가적으로 가져와서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피니시. S3도 가져와야 되죠, 그렇죠? 가져와야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거고요. 일단 프로젝트 준비하시도록 하고요. 자, 예전 코드에서 제가 복사해서 떠올 건데요. 해당하는 코드는 제가 기세다가 프로퍼티지랄지 파일들은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뭐 참고해서 주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연습용이니까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빠르게 적용을 한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게 낫지? 최근에 했던 게 파일 업로드 샘플이 요 놈이고 최근에 했던 게 그 프로덕트에서 그 세팅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엔드 쪽에 가서 일단은 빌드 그레이드 속성이 있잖아요. 여기 거 제가 복사해서 집어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없지만 참고해서 주세요. 여러분들
메모장에서 제가 열어가지고 해당하는 코드만 좀 구성해서 넣을 건데요. 지금 요 놈이 그 터널링을 위한 요소였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S3 요 놈하고 요 놈 따로따로 넣었네. 일단 요거 두 개, 두 줄 갖다가 넣어줄 거고요, 그죠? 빌드 그레이드부터 세팅할 거라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줄게. 여기다가 네, S3 클라이언트 갖다가 넣어줄 거라서 이거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터널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 썼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있다고 했었어야 하는 거죠? 요게 좀 성능이 안 좋다고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3 스타터 또 이거 아래다가 쓰면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S3 클라우드 그죠? AWS 클라우드 버전 정보였잖아요, 맞죠? 3.3으로 적용할 거고요. 스타터는 S3가 자동으로 3.3이 적용이 되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쓰실 일이 있으시면은 뭐 또 반영할 때 3.3 버전이 적합하게 적용이 되겠죠 라는 거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성한 건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터널링 세팅을 위해서 구성했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장하시고요. 실행하면 오른답니다. 왜냐면 데이터 JPA 쓰고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정보 필요하죠. 그래서 에러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하지 마시고 요것만 일단 진행했었으니까 해당하는 모듈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STS 기반이니까 그레이드를 넣어서 새로 고침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인텔리전은 오른쪽에 창이 있으니까 그레이드 클릭하시고 새로 고침 하시면 되겠고요. 뭐 VS 코드도 프로젝트 자꾸 우클릭 하시면은 그레이드 메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새로 고침 하시면 되겠고요. 없으면은 그 그레이드 그 VS 코드요. 그래프 여기 그 빌드점 그레이드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고요. 메뉴 잡으시면은 그 해당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로딩이 잘 됐는지는 사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넣었던 게 요 놈이잖아요. JSCH 관련된 것들이니까. JSCH가 있나요? 여기 있다, 그죠? 모듈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3 같은 경우는 스타터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들이니까 부트 S3 여기 있다, 그죠? 스타터도 잘 올라와 있고요. 코어도 잘 올라와 있네요. 지금 코어하고 S3 3.3.0이 잘 로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물론 실행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준비했고요. 리소스도요, 일단은 제가 따로 구성해서 나눠주고 있겠지만은요, 요거 프로젝트 이름은 일단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제가 샘플 코드는 올려줄 거고요. 지금 뭐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하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은 그 키랑 이런 것들 세팅하는 것들은 그 예전 거 녹화 파일이 있겠죠? 여기 때 올리지 않았나? 참고해서 주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저희는 시간이 지금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즈 파일을 복사해서 일단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녹화 파일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제가 이것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 쭉 다 복사해서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이렇게 넣을 건데 한글을 넣으면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지? 한글 인코딩 깨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다가 싹 다 일단 집어넣었어요. 제 거 개인 키예요, 여러분들 알죠? 실제로 업로드 할 때는 제가 이거 다 지우고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업로드 할 때는 이거 지우고 업로드 해드립니다. 알겠죠? 아예 해놓을까봐 아예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샘플 프로퍼티즈 이거 만들어가지고 오픈이즈 해서 이것도
리스트 기반은 이걸로 지정해서 요즘엔 이걸로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개인 키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또 UTF 파일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저거 안 들어가서 이거는 그 AWS에 있는 IAM에 그저 IAM에 있는 그 유저지, 유저. AWS IAM에 있는 유저 등록해가지고 S3 권한 부여한 거잖아. 그래서 S3 롤 적용되어 있는 유저예요. 그지? 그거. 유저 정보에서 되는 거죠? 유저의 키값이었습니다. 네, 키 액세스 토큰이고요. 그죠? 유저 정보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키값입니다. 라고 했고요. 리전은 저희가 서울 리전 쓰고 있으니까 이거 넣어주시면 되겠고, 엔드포인트라고 넣는데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서울 리전에서 접근하고 있는 S3 엔드포인트는 여기 있는 주소입니다. 이거는 수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글씨가 너무 작죠? 일부러 작게 한 거야. 개인 키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버킷 이름들은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버킷은 지금 실제 제가 있는 버킷이잖아요. 그죠? 실제 있는 버킷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그 S3 그죠? 버킷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업로드 폴더하고 템포 폴더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업로드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요소되는 거죠. 오늘은 이미지 업로드 할 거 없으니까 S3 정보는 없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나중에 우리가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 업로드 할 때 필요한 요소였었고요. 저는 일단 3메가까지 했는데 한 2메가 정도가 적당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너무 용량 과대하게 넣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DB 이름 넣어달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미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 거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쓸 거고요. 그죠? DB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여러분 거 여기 있는 기준은 지금 마리아DB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MySQL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드라이버 정보는 똑같고요. 요거 DB 그저 접속 아이디죠. DB 그 아마존 RDS 그죠? RDS 적용할 때 RDS에서 RDS에 유저 정보 있었잖아요. 맞죠? 기본적으로 어드민 계정 정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었으면은 그거 넣어주시라는 얘기죠. 그죠? 어드민 어드민으로 넣어도 되고 설정한 파일이거든. 어드민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패스워드잖아요. 그죠? 패스워드 다 전국적으로 노출해 주시고요. 네, 설정한 패스워드 있으시면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아마존 리눅스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리눅스에서는 기본 요소가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유저 이름이 온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EC2 주소였잖아요. 그죠? EC2 주소 IP 주소여서요. 그죠? IP 주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22번 포트 쓸 거고요. 요거 PPK 그죠? 요거 IP 요거 EC2 만들 때 생성한 키 주소 넣어주셨었죠? 그거였었고요. 요 이름만 넣어주면은 안 되니까 뭐 키값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키를 PPK 파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RDS 주소 엔드포인트다가죠? 아마존에 있는 RDS 엔드포인트라고 하죠. 엔드포인트 정보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포인트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JPL 쓸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DDL2로 이용해서 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업데이트 하거나 아니면은 만들고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할 때는 이 create, drop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지워버릴 거면은 엔드포인트 생성했다가 테스트할 때는 삭제할 거면은 크리에이트, 드랍 이렇게 옵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은 생성했다가 서버 종료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요 옵션이에요. 업데이트는 계속 뭐 유지 생성하면은
그 엔티티 코드 만들면은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 거. 설명이 너무 길다 그죠? 이렇게 기본 세팅하는 것들은 다른 영상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정보들은 이렇게 요 놈은 올라갈 거고 요 놈은 제가 올리진 않을 거예요. 실제 정보들은 올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컨피그. 잠깐만요. 백엔드. 이게 또 언더스코어로 돼 있네. 이거 갈게요. 일단은 컨피그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컨피그 패키지 만들 거고요. 컨피그 패키지. 요거 지금 여기도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이 플랫으로 돼서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고요. 해당하는 파일은 저는 복사 터서 집어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터널링하고 정보들 넣어놓고선 일단은 넣어놨고요. 해당하는 넣어놓은 페이지는 패키지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패키지 경로만 요 앞에까지거든요, 여러분들. 앞에까지만 이렇게 수정해서 넣어주시면은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가지고 패키지 정보만 제가 복사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까지 패키지 경로가 예전에 사용했던 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맞지?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터널링 설정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모르셔도 사실 상관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설명은 우리가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터널링 정보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는 우리가 API로 들어오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5173으로 우리가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CORS 아까 설정했을 때 API 서버에서도 그쵸, 요거 만들어 놨다고 접속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아까는 서버를 저희가 연결 안 해서도 있겠지만 뭐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CORS 팔리시 때문에 접속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ORS 정책 때문에. 그래서 요거가 허용하게끔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웹 컨피그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시큐리티에서 설정하실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큐리티가 적용되지 않는 코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웹 컨피그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봤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일괄적으로 패턴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고 있는 거는 API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프론트에서 접속할 때 저희가 네트워크 탭에서 보시면은 접속할 때 API 해가지고 포드즈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PI로 시작해서 접속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모든 요청 정보에 대해서 들어올 때 허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 번호는 제가 일부러 제가 혹시라도 충돌할까봐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충돌나가지고 지금 하나가 실행되고 있는데 또 실행해가지고 5174로 요청이 됐을 때 이것도 한번 하려고 그냥 추가로 넣어준 것 뿐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설정 정보도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는 간결하게 설명하고서 넘어왔습니다. 벌써 20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여러분들 복사해서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 DB에다가 저장할 거니까 DB 처리를 우리가 JPA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JPA를 사용에 의한 엔티티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까지 구성했던 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만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앱. 터널링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요거 설정이 안 됐구나. 네, 요거 제가 경로에다가 파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 지정을 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일이 D 드라이브의 경로에 있어서 요거 D 드라이브에 있는 거 그대로 참조하는 경로를 넣어줄 거고요. 키 값이 있으니까 키 값의 경로를, 키가 여기 있죠. 키 값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요거 넣을 때 이제 슬러시로 바꿔서 넣어주시고요. 복사해서 왔는데 드라이브 정보, 만약에 해당하는 키가 해당하는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수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라고. 샘플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샘플에도 한번 연결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하는 파일들은 공백이 없이 잘 들어가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 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클리어하는 습관들
했을 때 일단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뭐가 테이블도 생성이 되고 하겠죠, 그죠? 여기 있는 그냥 컨피그에다가 이렇게 일단 접속 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일단은 로그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히카리 풀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히카리 CP에다가 기본적으로 제가 풀 사이즈를 10개로 세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하는 정보까지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거에 참고만 해주시도록 하고요. 물론 DB 커넥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드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접속이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종료해 놨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고선 정상적으로 종료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엔티티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A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패키지에서 소스 메인에 자바잖아요, 그죠? 여기 있고 여기가 패키지죠. 여기 안에 쪽에 패키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점 찍고 도메인 이고요. 엔터티 패키지에다가 엔터티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코드 엔터티 클래스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코드 엔터티 라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엔터티가 될 거예요. 엔터티 구성할 건데요. 먼저 필드 만들어 볼게요. 프라이빗 하시고요. 용형으로 물론 소문자 롱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 대문자 롱도 뭐 상관없습니다. NO 또는 ID로 하시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ID 컬럼은요, 오라클에서는 이거 허용 안 해요. ID라는 컬럼. 만약에 만들 거면 이름은 물리적인 이름 들어갈 때 항상 변화 주셔야 돼요. 만약에 ID로 하시면은. 아이디로 하시면 변화 주실 건데요. 보통은 이제 컬럼명을 이용해가지고, 컬럼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컬럼 속성에다가 그 컬럼 이름 있잖아요, 그죠? 이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명. 보통 물리명은 제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거 보드에 ID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PK 값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ID를 쓰실 거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ID라는 게 키워드는 아니지만 사용할 수 없도록 컬럼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DB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요놈이 PK가 될 거니까 뭐 하시면 돼요? ID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ID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 ID에다가는 그 오토 인크리먼트만 하시면 되긴 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퀀스 만들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테이블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테이블 이름도 제가 물리적인 테이블 이름이잖아요, 그죠? 테이블 이름도 보드라고 해서 엔티티는 빼고 보드라고 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물론 복수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수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즈 엔티티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단수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라클 샘플 코드에서도 보시면은 인플로이즈 뭐 이렇게 디파트먼트즈 이렇게 복수형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는 샘플 코드에서도요, 그치? 저는 단수형으로 할 거라고요. 자, 단수형으로 한 이유는 이제 JPA 기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JPA는 객체가 하나의 객체 단위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수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물리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자유. 뭐 네이밍 패턴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들어가는 PK는 오토 인크리먼트 적용 가능하지만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돈 벌어서 오라클을 설치를 했으면 오라클에다가 크게 문제없이 이관이 가능하도록 시퀀스를 생성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퀀스는 여러분들 제너레이트
제너레이트 시퀀스 있었잖아요, 맞죠? 시퀀스 제너레이터 있었어요. 뭐 시퀀스 제너레이터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임으로 물론 오토 인크리먼트만 하시면 됩니다. 시퀀스 이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시퀀스인데 이거는 보드 BOARD 보드의 시퀀스를 만들 거니까 SEQ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너레이터니까 GN 이렇게 심플하게 일단은 붙여가지고 저는 네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요놈 컴마 찍으시고요. 아래다가 내려서 쓸게요. 아래다가 시퀀스는요, 시퀀스 이름을 여기다가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름은 여기까지만 구성해서 보드 시퀀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시퀀스 우리 만들어 봤잖아요. 초기 값은 이니셜라이제이션 밸류, 이니셜 밸류 1부터 할 거면 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냥 100일부터 시작할게요. 저는요. 네, 100일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바꿔본 것 뿐입니다. 요거는 안 넣어주면은 기본값이 그 이니셜 밸류는 네, 기본값이 1입니다. 1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넣지 않아도 1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 초기값 안 넣어줘도 돼요. 얼로케이트가 증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일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숫자를 발행해서 여기다가 반영할 겁니다. 당연히 숫자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타입은 뭘로요? 숫자형으로 해주셔야 돼요. 롱이라든지 또는 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해야지. 이거 문자로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동으로 반영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반영할 거니까 여기다가 generated value였었잖아요, 그죠? generated value였었죠, 그죠? value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 시퀀스로 반영했으니까 여기다가 적용하는 제너레이터는 누구니? 라고 해서 제너레이터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제너레이터 이름이라고요. 이 제너레이터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이 연결된 제너레이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안쪽에 있는 시퀀스가 생성되어 있는데, 시퀀스에서 번호를 생성시켜서 여기다가 자동으로 주입을 해줄 거다. 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너레이터 타입이잖아요. 방식은 제너레이터로 할 거예요. 시퀀스로 할 거니까 시퀀스입니다. 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일단 이렇게 반영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빠르게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자동 완성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상 제가 조금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죠? 쉬어가요? 됐나요? 거의 사실 컨트롤 스페이스죠. 네. 제가 적용하고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반영할게요. 일단은 all 아규멘트 적용할 거잖아요, 그죠? all 아규멘트 필드 모두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보통 빌더 패턴으로 해서 보통 세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노 아규멘트 생성자도 구성하겠습니다. 생성자 2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생성자는 오른쪽에 아웃라인에서 확인 가능하죠? 이거 생성자 요놈이잖아요, 그죠? 요거 생성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ll 아규멘트 생성자는 빌더 패턴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all 아규멘트 생성자 요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필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나오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private 문자로 아까 타이틀 이런 것들 만들어 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자가 필드가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세터는 안 만들 거고요. 게터만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 편하게 하려고 다이나믹 업데이트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이나믹 인서트도 있긴 한데 인서트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뺐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가 기본 디폴트 세팅이에요. 엔티티 만들 때.
자, 타이틀 우리 필드들 세팅 좀 들어가 볼게요. 타이틀은 우리 필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필수 속성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어노테이션 이용해가지고 이거 널 허용 안 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필수 속성은 널업을 펄스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펄스라고 지정하시면 널. 그 다음에요, 내용도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내용도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문자열로 내용 넣어줄 거고요. 컨텐츠. 물론 작성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작성자는 나중에 유저로 대응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작성자 어떻게 할까요? 기본 값으로 일단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일단 선택사항으로 작성자 정보는 없지만 일단은 네, WRITER 라이터라고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정이라고요? 지금 이미의 문자열로 일단은 뭐 처리하도록 하시죠. 뭐 그러면은 프론트에서 폼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줘도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넣어줄 거예요. 작성자가 없는 걸로 일단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뺄까요? 빼도 되겠다, 그죠? 빼버릴게요. 그러면요, 빼고 나중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네요. 입력 우리가 아까 프론트에서 제목하고 내용만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제목, 내용만 처리하는 예제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 할 때 작성일, 수정일 이런 것들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조회수, 네, 이런 것들 많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조회수는 제가 인트형으로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아서 리드 카운트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 0으로 세팅하면 되겠고, 따로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할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날짜 정보예요. 날짜는 local date time으로 일단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넣고요. cr eatd at 해서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놓고 있니? 커서가 네, updated at 지어가죠. 수정 날짜도 적용할 겁니다. 네, 이거 자동으로 반영할 거예요. 날짜 정보들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거는 어드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JP에서는 네, JP 말고 그 JP 말고도 있어요. 하이버네이트 기반으로 네, 크리에이션. 그래서 이게 일단은 표기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크리에이션 타임스탬프 하이버네이트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마찬가지 업데이트 타임스탬프 있어서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는데 JPA 기반은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JPA 기반으로 하는 거는 어디팅인데 어디팅 세팅하는 게 번거로워서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자, 뭐 성능상에서도 약간 크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리에이션 타임스탬프, 업데이트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될 거고요. 요거 디폴트 값 없어도 따로 설정 안 해도 디폴트 빵이죠. 그죠? 클래스 기반이기 때문에 요거 디폴트 빵이죠. 클래스 기반이기 때문에 요거 디폴트 빵이죠. 인티저니까. 네, 인티저 빵이죠. 요건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적용된다고 했었고요.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수정되면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여기도요, 누구요? 아이디도 자동으로 반영되잖아요, 그죠? 요거 제너레이터에 있어서 제너레이터가 자동으로 반영해주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반영해주고. 자동으로 반영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 요소네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죠? 두 가지만 잘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래서 프론트에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티 준비했고요. 해당하는 엔터티는 엔터티 복사 더블클릭
더블 클릭, 복사. 저 같은 경우는 엔터티 폴더에다가 일단은 그 인터페이스 레포지토리로 구성할 거예요. 접속하기 위한, 엔터티에 접근하기 위한 거 인터페이스로 만드시면 되겠죠? 인터페이스 상속하셔야 되죠? 상속 어디고요? JPA 사용하려니까 JPA 레포지토리라는 객체를 상속하시면 됩니다. 여기 JPA R까지 쳤고요. 컨텍스트 스페이스 네 하시면 JPA 레포지토리 네 상속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복사했잖아요. 클래스 이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T는 클래스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ID잖아요. 그죠? ID는 PK값 ID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 넣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엔티티에서 ID가 롱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롱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문자 롱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아시죠? 네. 자, 좀 더 의미있게 주시고 싶다면 이거는 레포지토리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이거 레포지토리입니다. 아이고 이거 RE POG 그지 어노테이션 레포지토리입니다 라고 넣어주셔도 됩니다. 미적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이버네이트 얘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하이버네이트 객체가 자동으로 빈으로 생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하이버네이트 이거 서비스는 우리가 만들진 않아요. 네. 해당하는 객체는 만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구성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JPA는 인터페이스고 JPA 기반으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면은 네, 얘가 내부적으로 하이버네이트라는 구현체가 동작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현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매핑해서 자동으로 구성을 해줄 거다. 내부적으로 생성해서 객체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거는 인터페이스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잘 됐으면은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하는데 앞에서 저희가 속성에다 업데이트라고 넣어놨잖아요. 맞죠? 요거는 실제로 요거는 샘플을 제가 업로드 하려고 넣는 거고요. 요거는 업로드 안 하려고 넣은 거잖아요. 그죠? 깃 이그노에다가 깃 이그노 어디니? 깃 이그노 여기 있죠? 여기다가 제가 요거는 아이고야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지는 제가 업로드 안 하려고요. 그지? 요거 딱 등록해 놓으면은 업로드 안 하겠죠. 그죠? 대신에 제가 모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다 업로드가 안 되긴 하는데 네, 요거는 지금 올려주려고 업로드 하려고 샘플은 올려놨으니까 저거는 올라갈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동으로 네,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시퀀스도 같이 생성이 되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시퀀스도 같이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저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제대로 만들어진지 보세요. 보드 테이블 만들어졌고요. ID 만들어졌고요. 컨텐츠 바차 255바이트, 날짜 정보, 데이트 타임으로 만들어졌네. 요거요. 제가 원하지 않는 코드다 그죠? 저는 요거 코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수정할게요. 일단은 제가 요거를 그 DB 가서 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크레이트 드랍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제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꺼볼게요. 꺼주시고요. 네, 여기서 우클릭 터미네이트 이렇게 아이고야 네,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걸로 일단은 선언해 놓고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좀 설계 좀 바꿀게요. 여기 이제 크레이트 타임 스탬프라고 돼 있고 데이터 타입이 로컬 데이터 타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날짜가 DB마다 적용하는 날짜 요소들이 좀 다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마다 타임 스탬프로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 요소들은 데이터 타입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컬럼에다가 지정을 할게요. 컬럼에다가 이거 컬럼 디파인이라는 거죠. 데피니션에다가 여기 있는 거는 그 타임스탬프로 넣지 않을 거고, 아니 이거 타임스탬프란다. 데이트 타임으로 적용이 안 되고 그 타임스탬프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부만 적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타임스탬프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는 타임스탬프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은 없기 때문에 이거 MySQL이나 여기도 데이트 타임도 있고 이거 둘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자바에 있는 객체에 있는 타입 이름에 맞게끔 자동으로 구성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테이블이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형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데이터 타임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약에 데이터 유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까는 데이트 타임이었는데 이번에는 타임스탬프로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되셨나요? 시퀀스도 제대로 만들어졌고요. 네, 드랍 시키고 나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드랍이 안 되셨으니까 새로 생성시켜주고 있네요. 우클릭 터미네이티드 눌러주시면은 우클릭 터미네이티드 눌러주시면 두 번 접속이 되거든요. 접속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타입을 크리에이트 드랍이라 했잖아요, 그죠? 서버가 꺼지면 자동으로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겠다, 그죠? 이제 어쨌든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수동으로 바꿀게요. 이거는요, 업데이트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상황에 맞게끔 쓰시다는 얘기야. 이거는 권장하고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는 지워주셔야 돼. 실제로 할 때, 테스트 할 때 이렇게 해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아까 API 서버하고 대응하는 코드 얼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도 저희가 그죠, API 서버에서 여기서 그 보드 라이트 페이지였었다 그죠? 라이트 인덱스에서 그 서버로 패치 API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요 데이터를 전달했을 때, 그럼 여기서는 수신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죠? DB까지 넣는 거는 통신까지만 할게요. 통신 일단은요, 여기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컨트롤러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하나 만들 거고요. 컨트롤러 컨트롤러에다가 만들 거고요.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이고요. BOARD CONTROLL이야. 컨트롤러. 이걸 API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REST로 컨트롤러로 구성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도 일단 쓸게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넘기고 있는 게 포스트로 요청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쓸게요. 포스트 매핑이요. 매핑 일단 자동 완성 기능으로 만들었고요. 아까 요청하고 있는 게 API로 요청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BOARD 라고 제가 요청했었어요. S 붙여져 있는 거. 뒤에 S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소예요. 그죠? 이 주소에 요청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메서드 방법은 현재 포스트잖아요. 그죠? 여기 대응하는 거. 그래서 포스트 매핑이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CYS 통과를 아까 시켜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요거요, 보드를 저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게시글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세이브라고만 써줄게요. create라고 쓸까요? create create 메서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는 데이터는 JSON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JSON 어디로 넘어오냐면 여러분들 JSON 바디 속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JSON 데이터이고요. 바디 데이터로 넘어옵니다. 자, 바디 데이터로 넘어오는 객체가 문자 형식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동으로 돼 있네요. request body예요. 그죠? 맞아요?
리퀘스트 바디로 받으셔야 돼요. 제이슨으로 넘어오는 거는 리퀘스트 바디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넘어오는 데이터가 객체로 넘어오거든요. 두 개가 넘어오거든요. 두 개는 제가 여기다가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넘어오는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한 레코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드 세이브, 이름은 세이브가 더 낫겠다. 크리에이트보다는 거죠. 세이브 하기 위한 정보잖아요. 거죠. 요청 정보니까 제가 리퀘스트 정보를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거 DTO이긴 하잖아요. 거죠. 세이브. 자, 여기 있는 건 제가 탑다운으로 만들 거고요. 탑다운으로 마우스 올려가지고 레코드로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있는 레코드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는 제가 저기 있는 도메인 패키지 있잖아요. 그죠? 도메인 패키지에서 선택해놓고 하위에다가 DTO라고 해서 구성을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만들어줄 거예요. 클릭해 주시면은 방금 탑다운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쵸? 이렇게 레코드라고 구성이 됐잖아요. 그죠? 넘어오는 데이터는 지금 프론트에서 넘어오는 데이터가 객체가 타이틀과 컨텐츠 두 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네이밍이 문자로 넘어올 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개 변수에다가 스트링 누구야? TITL 이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스트링 컨텐츠 처리하시면 되겠죠? 레코드로 굳이 만드는 이유는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게터 세터 이미 정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라고. 물론 여기다가 제가 편의상 내려쓰기 하고 있지만 내려쓰기 안 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하고요. 나중에 해당하는 필드들이나 어떤 메서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메서드 이런 것들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상 했는데 매핑하는 데이터만 여기서만 체크하고요. 여기다가 여기도 엔티티 요거까지만 구성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거는 response PONSE 엔티티 타입으로 물음표로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는 일단은 OK로 여기서 쏠게요. 제가 서비스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로 넣어줄 거고요. 그죠? 넣어주는 정보들은 그냥 이거 그대로 리턴 해줄까 봐요. 그냥요. 네, 넘어왔으면 그대로 한번 리턴 해볼게요. 여기서 안 찍어도 되잖아요. 먼저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다시 리턴을 해볼게요. 그대로 리턴 해볼게요. 그럼 리턴된 데이터는 어디로 전달이 되죠? 다시 네, 얘가 전송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은 이쪽으로 데이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콘솔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성공 뒤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성공 위에다가 넘어온 데이터는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은 리턴된 데이터가 이쪽에서도 정상적으로 넘어오면은 서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접속 테스트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서버 실행하고요. 안 되는 거는 제가 나머지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혹시 놓치고 다른 거 뭐 엔티티는 나중에 구성했어도 됐는데 뭐 미리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저장을 못했으니까 일단은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프론트 서버도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동작, 야 어디 가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5173으로 DB까지는 접속은 하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한번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테스트, 접속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탭 F12 눌러놓고 네트워크 탭 꼭 눌러주시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들어오면 홈부터 시작했겠죠. 만약에 들어와서 게시글 페이지, 요거 디자인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게시글 쓰기, 간단하게 일단 제목입니다. 명, 서버를 거쳐서 리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콘솔에서 잘 나오면 되겠죠 라고 했었고요. 클릭 했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게시글 성공해서 정상적으로 안녕 해서 서버 거쳐가지고 들어온 모습이죠. 그죠? 자, 서버가 동작했는지는 여기서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물론 로그를 제가 여기서 찍어보면 되겠는데 로그를 찍혀 나왔습니다. 요청한 데이터를 뭔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응을 됐다라고 얘가 깜빡거릴 거예요. 한번 여기다 놓고선 한번 서버가 동작하는지 볼게요. 요거 그대로 한 번만 넣어볼게요. 안녕 투 그래서 제가 요거 리세트 여기도 넣어놓고 등록 하면은 네, 왔다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뭐 동작하는지 만약에 체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여기도 여기서도 한번 정보를 찍어볼게요. DTO도 이거는 레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주시면 정보가 잘 나올 거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얘가 서버가 다시 리스타트 할 거예요. 아까 DV 툴즈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리스타트 하다가 갑자기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바인드가 돼 있는데 똑같은 파일로 바인드 되면은 이 터널링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3번 주고요. 네,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 한 번 더 확인. 네, 뭐가 동작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요청이 돼서 반응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네 서버 안녕 해서 레코드에다가 찍어져 있던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네, 정상적으로 리턴도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통신까지 진행했고요. 나머지 연결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